세상은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분류를 할까요? 만약 이 세상에 생명체가 한 종류라면 분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잠깐 걷는 이 산책길에도 얼마나 많은 생물이 있나요? 어떤 기준에서 이 많은 생물을 분류할 수 있을까요? 생물의 분류와 다양성에 대한 지난 수업 복습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메타버스 공간에서 하게 될 활동에 앞서서 생물의 분류와 다양성에 대해서 앞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이 방에서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생물의 분류와 다양성에 대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종, 학명, 개통수, 서명 6개, 식물의 분류, 그리고 동물의 분류에 대해서 중심으로 배우게 되는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 이 단원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내용이 추가되고 더 덧붙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삼형 6개의 분류 체계를 이해하고 각 분류군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동물 분류군과 식물 분류군의 특징을 이해하고 유연 관계를 개통수로 표현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삼형 6개를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동물 분류와 식물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개통수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와 다른 종을 구분하기는 참 쉽죠. 선생님과 여러분이 같은 종이라는 것과 저 밖에 있는 나무와 개미 뭐 그런 것들과는 다른 종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종과 종을 구분할까요? 종이란 뭘까요? 종은 생식적으로 격리된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 간에는 자손이 태어날 수 없고 설령 태어나더라도 그 자손은 그들의 자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는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이 태어납니다. 다음은 학명입니다. 우리가 종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를 때 한국말로 부를까, 영어로 부를까, 어떤 이름으로 부를까요? 종은 학명으로 표시합니다. 학명은 이명법의 기초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명법이라는 것은 속명과 종소명으로 구성됩니다. 사람을 예로 들어볼까요? 호모 사피엔스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호모가 속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사피엔스가 종소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따 메타버스 활동 중에 네이처링이라는 앱을 활용해서 도감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할 텐데 그 활동을 하다 보면 생물을 검색했을 때 밑에 나오는 또 다른 이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환삼동굴 밑에 있는 이 작은 글씨로 써 있는 이 이름이 학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이 속명, 뒤에 있는 것이 종소명이라는 것을 이따 여러분들도 활동을 해보면서 아 이게 학명이구나 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렇게나 많은 생물들을 분류하려면 적당한 기준과 근거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라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통이라는 것은 다양한 생물들 간의 진화적 유연 관계를 의미하는데 그 생물의 계통을 나무 형태로 표현한 것을 계통수라고 합니다. 계통수를 보면은 밑에는 공통조상이 보이고 여기서 뻗어 나오면서 분기점,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분기점을 거치면서 종들이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통수의 특징은 최근에 공통조상을 공유할수록 생물종 간의 유연 관계가 가깝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침팬지와 개가 이 둘의 사이가 침팬지와 까치의 사이보다 더 유연 관계가 가깝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 생물들을 분류한 개통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이 바로 삼형6개 체제가 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세상의 많은 생물을 세 가지 영역으로 우선 나누었습니다. 세균력, 고세균력, 그리고 진핵생물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6개의 개가 위치하는데 세균력 밑에 진정세균계,
고세균력의 고세균계, 그리고 진핵생물력에는 원생생물계, 식물계, 균계와 동물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각각의 계에 대해서 어떠한 특징과 여기에 속한 생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세균계와 구세균계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세균계는 단세포 원핵생물이다. 그리고 세포벽이 있는데 그것에 펩티도 글리칸을 함유하고 있으며 영양 방식은 종속 영양을 하거나 독립 영양을 하거나 이것에 대한 예는 대장균,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고세균계는 같은 세균 아니에요? 고세균계는 단세포 원핵생물이라는 점은 같지만 세포벽에 펩티도 글리칸 성분이 없으며 이들은 우리가 극한 환경이라고 말을 하는 뜨거운 곳이나 염분이 많은 곳 혹은 산소가 없는 곳에 서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호열성 고세균, 호염성 고세균, 그리고 메테인 생성균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생생물계와 균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생생물계는 우선 진핵생물이고 진핵생물역에 속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들은 존재를 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냐면 단세포로 존재하거나 군체를 형성하거나 혹은 다세포 생물을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영양 방식, 생식 방법, 운동 방식이 원생생물계는 저마다, 종마다 다릅니다.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예로는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아메바, 유글레나, 그리고 혹시 식물로 착각할 수가 있는 미역, 그리고 집신벌레가 있겠습니다. 원생생물계는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균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균계는 대부분 다세포 진핵생물이며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성분은 키틴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균계에 대한 예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버섯뿐만 아니라 검은빵 곰팡이 그리고 효모와 같은 것들도 균계에 속하게 됩니다. 이제 수업의 성취 기준이기도 했던 식물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식물계의 특징은 다세포 진핵생물이다. 그리고 독립 영양을 한다. 엽록소 A와 엽록소 B를 가지고 있으며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데 셀룰로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식물들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 그것에 대한 기준은 관다발의 유무, 종자 형성의 유무, 그리고 시방 형성의 유무가 되겠습니다. 개통수를 같이 볼까요? 공통조상으로부터 올라오면서 관다발이 있는 식물, 관다발이 없는 식물이 우선 나뉘어지네요. 관다발이 없는 식물은 비관다발 식물이라 하고 여기에는 선태식물이 속합니다. 선태식물에는 솔잎기, 우산잎기, 뿔잎기가 있습니다. 관다발이 있는 식물은 종자를 형성하는 식물과 형성하지 않는 식물로 나뉘어지고 종자 형성을 하지 않는 식물은 비종자, 그리고 관다발 식물, 비종자 관다발 식물이 됩니다. 여기에는 석송류와 양치식물이 속해 있는데 석송류에는 석송, 양치식물에는 고사리, 쇠떼기가 있습니다. 종자를 형성하는 종자식물은 그 밑씨가 씨방 안에 있냐 아니면 씨방이 없냐에 따라서 씨방이 없는 거치식물과 씨방이 있는 속시식물로 나뉘게 되는데 거시식물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은행나무, 소나무, 소철 등이 거시식물에 속하고요. 속시식물에는 무궁화, 해바라기, 벼, 옥수수 이런 것들이 속시식물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한 동물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물계의 특징은 세포벽이 없는 다세포 진핵생물로 종속 영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기관으로 이동을 하고 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근육계, 배설계 등의 기관계가 발달해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동물은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 몸의 대칭성, 방사대칭이냐 좌우대칭이냐에 따라 나누고 배엽의 형성 여부, 배엽이라는 것은 발생 초기에 나타났던 세포층이었고 그것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 나누거나 또는 원구의 발생 차이에 의해서 개통수를 나눕니다. 같이 볼까요? 공통조상에서 배엽을 형성하지 않는 해면동물이 먼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배엽을 형성하는 나머지 동물들이 보이는데 배엽을 형성하는 동물은 2배엽성이냐 3배엽성이냐에 따라서 2배엽성인 자포동물과
삼비업성인 나머지 동물들로 나뉘게 됩니다. 자포동물에는 말미잘, 산호 등이 속해 있고요. 삼비합성 동물에는 송구동물과 후구동물로 나뉘게 되는데 원구가 입이 되는 송구동물은 촉수담륜동물과 탈피동물로 나뉘게 됩니다. 촉수담륜동물에는 편형동물, 연체동물, 환형동물이 있고 탈피동물에는 선형동물, 절지동물이 있는데 편형동물에는 속하는 플라나리아가 있겠고 연체동물에는 문어, 오징어, 조개 이러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형동물에는 지렁이, 갯지렁이, 거머리 이러한 생물이 환형동물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탈피동물에 속한 선형동물에는 회충, 요충이 있었고 절지동물에는 곤충, 갑각류 이러한 것들이 절지동물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후구동물에 있는 극피동물은 우리가 아는 불가사리 이런 것들이 극피동물의 예가 되겠고 척삭동물에는 우렁생이, 창고기,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가 속하는 그런 분류군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통수에서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분류군마다 어떠한 예가 있는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방에서의 학습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삼형육계 분류체계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식물 분류군과 동물 분류군에 대해서 특별히 더 중점적으로 다루면 좋겠습니다. 개통수를 볼 때 그것이 어떠한 기준으로 나뉘어지는지 그리고 각 분류군마다 어떠한 생물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지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방으로 가서 실제 나의 주변에는 어떤 생물들이 사는지 조사해보는 활동과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김시정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